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교재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 방안인데요. 아니, 정부가 나서지 않고도 환경오염 같은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니?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동네에 연탄 공장이 딱 하나 있는데 하필 그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탄가루 때문에 세탁소는 매일매일 피해를 보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엔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어이, 공장, 너네 규제 좀 받아야겠어 하거나 세금을 딱 매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정부의 도움 없이 이 공장과 세탁소가 둘이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찾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재미난 얘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일단 가장 직관적인 해법인 합병부터 시작해서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코즈 정리라는 아주 근사한 이론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이 원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멋진 이론이 왜 현실에서는 잘 안 통하는지 그 한계점까지 딱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흐름이 될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해결책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뭐랄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두 회사가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 합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 공장이랑 세탁소가 그냥 합쳐서 연탄 세탁 주식회사라는 하나의 회사가 됐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공장이 오염물질을 막 뿜어내도 그건 남의 일,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공장 파트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바로 우리 회사 같은 식구인 세탁소 파트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그 골치 아팠던 외부 문제가 회사 내부 문제로 싹 바뀌는 순간인 거죠. 그럼 당연히 회사 전체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알아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율적인 수준까지 줄이지 않겠어요? 외부성이 내부화되면서 문제가 그냥 스르륵 해결되는 겁니다. 어때요?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공장 하나랑 세탁소 하나, 이렇게 둘일 때는 합병하면 되겠지만요. 만약에 공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수백 명이면 그 수백 명이랑 다 합병할 순 없잖아요? 오, 예리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합병은 당사자가 이렇게 소수일 때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얽힌 문제에는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 바로 이럴 때 필요한 훨씬 더 일반적인 해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널드 코즈 교수의 코즈 정리입니다. 이분은 이 아이디어 하나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외부성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즈 정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첫째,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둘째,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다면 정부가 없어도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협상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이라는 건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나 반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세탁소한테 있든 아니면 오염시킬 권리가 공장한테 있든 누구한테 있든 상관없고 그 권리가 누구 건지만 딱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가 막힌 코즈 정리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우리 교재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래프 나온다고 벌써부터 머리 여파하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가로축은 오염 배출량, 세로축은 돈, 즉 비용과 편익을 나타내요. 아래로 내려가는 MB 곡선은 공장이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뿜어낼 때 얻는 이득, 즉 한계 편익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MC 곡선은 그 오염 물질 때문에 우리 사회, 그러니까 세탁소가 입는 피해, 한계 비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장 효율적인 오염 배출량은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Q스타 지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저 Q스타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오염시킬 권리가 공장에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공장은 뭐 신나서 자기 맘대로 Q5까지 오염물질을 뿜어내겠죠. 이때 세탁소는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자, QK에서 Q5 사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서 공장이 오염을 줄이면 포기해야 하는 이득, MB는 C 면적만큼인데 세탁소가 줄일 수 있는 피해, MC는 C 더하기 D 면적만큼으로 훨씬 크죠. 그러니까 세탁소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저 공장한테 돈을 주고 오염을 줄여달라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를 줄까요? 최소한 공장이 포기하는 이득인 C보다는 많이, 최대 자기가 줄이는 피해인 C 플러스 D보다는 적게 주겠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협상이 타결되고 결국 짜잔! 오염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인 QK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공장도 돈 벌어서 좋고 세탁소도 피해 줄여서 좋고 윈윈이죠. 교수님, 그럼 만약에 반대로 세탁소한테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와, 바로 그게 핵심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번엔 권리가 세탁소한테 있으니까 초기 오염량은 빵입니다. 공장은 생산하려면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되는데 미치겠죠? 자, 0에서 Q까지 구간을 보세요. 이 구간에선 공장이 오염을 통해 얻는 이득 MB, 즉 A 더하기 B 면적이 세탁소가 입는 피해 MC, 즉 B 면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공장이 세탁소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이만큼 보상해드릴 테니 제발 오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겠죠. 얼마에? 세탁소의 피해인 B보다는 많이, 자기가 얻는 이득인 A 플러스 B보다는 적은 금액으로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협상의 결과는 놀랍게도 아까랑 똑같은 Q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드 정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재산권을 처음에 누가 가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장이 같든 세탁소가 같든 당사자들끼리 자발적인 협상을 하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인 Q스타에 도달한다는 것. 물론 권리를 가진 쪽이 돈을 받으니까 소득 분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정리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와,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대단한 이론 같은데요. 근데요, 이 정리가 이렇게 완벽하다면 현실 세계의 수많은 환경오염 문제들은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제가 딱 기다렸던 질문이에요. 맞아요. 코드 정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나 완벽한데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코드 정리가 가정했던 협상 비용이 0이다. 라는 조건이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변호사 선임하고 계약서 쓰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과 돈, 이게 다 협상 비용이거든요. 또 아까 학생이 지적했듯이 피해보는 주민이 수백, 수천 명이면 그 모든 사람이랑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 각자 피해액이 얼만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이 무임승차자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무임승차자 문제라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돈을 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꼭 나는 돈 안 내도 다른 사람들이 내서 해결해 주겠지? 라거나 에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슬쩍 빠지려는 경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공장에게 보상금을 주고 오염을 줄이기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주민이 속으로 내가 굳이 돈 안 내도 어차피 공기는 깨끗해질 텐데 뭐 라고 생각하고 돈 내기를 거부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필요한 보상금을 다 모으지 못하고 협상은 시작도 못 해보고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코지 정리가 힘을 못 쓰는 아주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볼까요? 첫째, 외부성 문제도 재산권만 똑바로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코즈 정리에 따르면 그 협상의 결과는 재산권을 처음에 누가 가졌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셋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협상 비용 그리고 무임승차자 문제 같은 여러 장애물 때문에 이런 사적인 해결책이 잘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오늘 배운 이 코즈 정리는요, 문제 해결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층간소음 문제, 흡연권과 혐연권의 다툼처럼 우리 일상 속의 수많은 갈등들, 어쩌면 이 문제들의 진제 해법은 누가 얼마를 보상할 거냐 하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먼저 정하는
권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누가 조용히 할 권리가 있는가? 누가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